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3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설문 보겠습니다. 설문 보시죠. 공무원값은 국가공무원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갑은 이 같은 징계 처분은 비사실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그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죠. 나타나 있는 건 공무원 갑인 거고, 공무원밥은 징계 처분을 받았고, 갑의 주장은 뭐예요? 징계 처분이 비례성 원칙 기반이라는 거죠.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럼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아, 공무원 갑이다.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행정소송 제기하기 전에 소청을 거쳐서 재결까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아, 그러면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지만 재결과 원처분이 있다. 그러면 취소소송 대상을 뭘로 해야 된다? 19조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죠? 둘 다 가능하다. 그러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그 자체 위법 사유를 주장해야 된다 이거죠. 재결이 위법하다 그래서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19조 그 재결에 관한 사항이 소송 요건이냐 본안 요건이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되고, 그림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시간의 순서대로 제가 한 거예요.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징계 처분하고,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고, 행정심판 거쳐야 되고, 항고소송 제기해야 된다. 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지문 1번 보겠습니다. 갑은 소청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보셨죠? 국가공무원법상에 18조 보시면 단서 1항 단서 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16조 봤더니 그 규정이 있죠? 필수적 전치주를 규정하고 있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기간을 도구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간과하여 실질적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하게 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소청 기간을 도과했죠? 그럼 소청심사위원은 뭘 해야 돼요? 각하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간과하고 내용적 판결, 실체적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럼 갑은 행정심판 전치 요건, 필수적 전치 요건을 갖춘 거냐? 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충족했느냐의 판단 기준은 누구예요? 법원이죠, 법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였더라도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행정심판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적법성의 판단은 법원이고, 법원은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부적법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규정이 있다는 거죠. 판례가 있으니까 출제했겠죠. 근데 엄연히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3번 보시죠. 법원은 2개월 정직 처분을 2개월 관봉처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계속 나오고 있죠. 무명 항고 소송, 그죠? 행정소송 한 개, 3번 다뤄지고, 소송에 이용해서 한번 다뤄지고,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까요? 행정심판, 소청위원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심판에서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 판례 보시면 이행명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뭐죠? 판결 이유 보실 때 어떻게 돼요? 행정소송에서 뭐죠?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보시죠. 필요한 행정실을 거턴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에 있으니까 소송 요건이라는 거죠. 고민할 이유가 없겠어요. 그죠? 입증 책임은 누가 져요? 한 문제에서 보셨지만 원고가 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5번 보시죠.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소청을 제기할 기각결정 재결을 받았죠. 행정심판 전체의 목적은 뭐예요? 신청해서 심리해서 재결을 받는 거예요. 18조 1항. 2항 사망 가면 재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2항에선, 사망에서는 신청마저도 심판 청구마저도 필요 없는 예외적인 사유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행정심판 전체는 어떻게 재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 재개를 받았죠. 거쳤죠. 그죠? 근데 원처분은 취소성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이렇게.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어디냐는 거죠. 항상 이법승 판단의 기준 시점 나온다 그랬죠. 그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통상 그렇잖아요. 보통 논리적으로는 말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소송 요건 심사하고 본안 심리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거치도록 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거치도록 했으니까 본안 심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충족 안 했으면 어떻게 돼? 이때 각하 판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타이밍에. 원래 이 타이밍에 각하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각하.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판단 기준 시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거치지 않고 있으면 법원이 뭘 하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치? 직권조사 사항을 앞에 설문 나왔죠? 직권으로 심리하에 거긴 불분명권 어떻게 돼요? 성명권을 행사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명백히 거치지 않거나 보증기 성명권의 한계가 관한 문제 이것도 직권 심리할 때 또는 변론주의 설명할 때 여기뿐만 아니라 나와요. 명백하게 기록상 본인 자체가 거칠 의사가 없거나 거치지 아니했음에도 일부는 직접적으로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과정, 그게 이제 성명권 한계로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민사소송법 8조 2항 가가지고 나와요. 그 판례들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본다? 기준 시점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니까 충족된 것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